안녕하십니까. MBC 영남에서 마련한 단체장 릴레이 대담 민선 7기 새 희망을 그린다 문철진입니다. 오늘은 예술과 관광의 도시 통영입니다. 지금 통영은 조선업의 위기와 함께 통영 경제를 지탱해온 수산업과 관광산업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이 만들어 나갈 통영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통영시청을 출입하고 있는 MBC 영남 보도국 장영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먼저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통영 시민 여러분, 출항인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고 개마한 마음으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은 자신의 꿈이 아닌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4만 통영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웃 자치단체인 거제, 고성에서도 민주당 당적의 자치단체장이 나왔고요. 선거를 치르시면서 이런 민심의 변화 좀 느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 선거 때 변화를 바라는 통영 시민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영은 도시지역, 읍면지역, 또 도서지역, 도농, 도서가 포함된 복합 도시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오랫동안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 자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민선 7기까지 통영시에서 민주당이 후보도 못 낼 만큼 보수의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지역민들의 민심이 변하는 것을 선거 과정에서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컸기에 통영을 비롯한 거제, 고성 같은 보수 지역에도 민주당 당적의 단체장들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통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네. 이렇게 통영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에 강석주 통영시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이번 시장 선거의 개표 결과와 그리고 개표 과정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930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개표부터 해서 확정이 되는 다음 날 새벽 5시 반까지 1위가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실제 한 번은 언론사에서 5부까지 내는 정도로 이게 이제 엎치락 뒤치락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만큼 통영 지역은 보수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진보 진영 후보의 시장 당선이라는 게 첫 번째 의미로 볼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 지역, 특히 섬 지역이 많습니다. 섬 지역에 있는 이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이 진보 진영 후보를 많이 좀 지지해줬다. 표심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이 좀 안 됐습니다. 예. 그동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취임 이후에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셨습니까? 예, 취임 이후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마 태풍으로 취임식을 취소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침수 피해 지역 현장 방문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산적에 있는 시정 현안을 파악하고 향후 시정을 구성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는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서 달리면 되었지만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역할임을 매일같이 실감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사항 그리고 4년 임기 동안 실현해야 할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읍면동을 방문하였고 46개 주요 사업 민생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제가 한 약속들을 꼼꼼히 챙기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통영시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네. 자, 통영시 현안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선 경제 문제부터 짚어보자면요. 성동조선, 정확하게는 지난해부터 조업이 중단된 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안전공단이죠. 거의 공동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가장 큰 현안이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영에 이 대표적으로 관광산업이 있는데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시는 이제 1,000만 명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굉장히 줄어들었고 경쟁하고 있는 여수라든지 인근 지역의 관광객 수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지역의 현안으로 볼 수 있을 테고요. 수산업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밀식해서 양식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 그리고 각종 그 어류 감염병 때문에 제대로 생산을 하고도 나중에 출하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폐사 때문에 매몰해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생기고 있는데 수산업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고, 이 밖에도 이제 도시, 구도심을 어떻게 좀 재생할 건지 하는 문제들도 역 지역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다음 있을 총선, 그리고 혹시 그 사이에 있을지 모르는 다른 이 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역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조선업, 경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지금 조선업의 문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조선업 불황으로 통영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4월에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또 올해는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 초반에는 6개 조선소에 근로자들이 18,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았고 마지막 남아있던 성동조선마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8년 사이에 일자리 17,000개가 없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 우리 시 고용률은 경남 최하위, 실업률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 여파로 임대업, 자영업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해 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은 조선업대로 해생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또 통영의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새로운 대체 산업도 육성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에 정말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는 보통 민간 영역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공 부문도 역시 빼놓을 수는 없겠죠.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분유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좀 더 늘리는 계획들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약 사항으로도 이미 밝혔습니다. 통영을 노동 친화 도시, 좋은 일자리로 창출되는 도시, 그리고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시정의 전반에서 고민하는 형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는 특히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시청과 통영관광개발공사의 비정규직, 그리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청소 노동자 등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친화 도시를 위해서는 통영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과 청년 고용 할당제를 지키고 그 준수 비율을 갈수록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산업 불황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나 통영 같은 경우 수산업 비중 아까 높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기관과의 이제 업무 연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수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계획도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통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산 1번지입니다. 수산업을 활용해 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야 합니다. 수산 부산물인 굴 폐각이나 멍게 껍데기 등 처리의 문제,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수산 부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산 부산물 종합 처리 공장을 정부 지원으로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통영의 수산 부산물 발생량은 연간 15만여 톤에 달합니다. 때문에 수산 부산물 종합 처리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해변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체계도 만들고 청정 바다 이미지를 높이고 공공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의장의 6차 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해서 어민 소득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또 일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6차 산업의 목적은 1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어촌 주민들은 마을 의장을
함께 하고 이용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을 단순 채취하는 생산은 주민 소득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을 의장을 대상으로 해당 마을 의장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6차 산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문가들을 구성해 마을 의장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전 국가 산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요. 이게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 안전 국가 산단 활성화입니다. 그 조선산업 불황으로 우리 통영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제 서공만은 환경단체의 반대와 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의 소극적인 의지로 그제 서공만 해양 플랜트 산단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국가 산단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안전국가 산단의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 전환은 반드시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반발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거제시에서 지금 거제시장으로 당선되신 백강용 시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 지정을 반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아마 국가적으로도 안전 국가 산단 전환을 통한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 지정이 국가 예산 수존을 아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신중한 접근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성동조선을 그대로 또 뭐 이렇게 방치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이렇게 무리가 따를 텐데요. 이 법원의 이제 운명이 사실 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성동조선 회생을 위해서도 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동조선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성동조선의 운명은 법원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성동조선의 회생 방안과 자구책은 노동자와 경영진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성동조선 회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건단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또 노사와 함께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영하면 또 문화예술의 도시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예. 자, 그래서 문화와 예술 자원들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산업들을 육성하고 계신데 어떤 점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천혜의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자산과 인문 자원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통영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이 또 통영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통영의 많은 문화예술인이 남긴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연구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문화예술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 통영의 과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통영의 뛰어난 오칠 문화를 활용해서 또 전성 발전시키고 국제 오칠 비엔날레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과 협력해서 유니상 국제음악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인 통영을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고의 음악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윤희상 선생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 2월이죠. 윤희상 선생의 유해가 이제 고향 통영으로 와서 이제 안장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윤희상 선생과 관련된 이 콘텐츠는 좀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계획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희상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생전에 고향 통영에서 영면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영의 풍광과 역사, 문화가 선생님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부터 통영국제음악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희상 선생님의 고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의 유해가 통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인물 콘텐츠적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남북 평화의 분위기에서 그 어떤 콘텐츠보다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지난 1990년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 통일음악제에서 남북 합동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의 만찬 테이블에 가장 먼저 통영의 문어 냉채가 오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음악적 자산과 평화의 가치를 우리 통영이 함께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초대형 아쿠아리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고 현실 가능성은 있는지도 아울러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영은 정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자산, 인문자원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 초대형 아쿠아리움을 통해 통영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고 그 관광 기반을 좀 다각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남해안의 생태계 보존하고 연구하고 관광을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연간 한 150만 명 정도가 지금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통영의 새로운 관광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간 7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우리 통영이라면 통영의 여건상 민자 유치를 통해 충분히 그 아쿠아리움 유치가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뭐 대도시, 소도시 할 것 없이 요즘 구도심 공동화 현상 이게 당면 과제인데요. 통영시도 뭐 비슷한 사정인 것 같습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어떤 방안들 갖고 계신가요? 예, 날로 심화되는 구도심 공동화 문제는 우리 통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활력이 떨어지면서 빈집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도넛처럼 도심은 비고 외곽으로는 인구가 느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의 자산으로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세운상과 전주 남부시장 등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문화와 관광을 입혀서 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낸 사례가 참 많습니다. 문화예술기업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및 젊은이들의 작업을 또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순환되고 구도심의 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서 노후화하고 쇠퇴한 도심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도심 내 교통 체증 및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과 주택 개량 과정에서도 대규모의 일자리도 생겨납니다. 특히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나 집수리 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선정된 통영의 배조선소는 2017년 선정된 통영 배조선소 재생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한 또 경제 기반형 사업입니다. 통영 시민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통영의 세계적인 문화 예술 관광 도시가 되고 또 통영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시 재생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영 경제의 또 큰 축 중에 하나가 수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양식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데 요즘처럼 이렇게 여름이 되면 또 고수온 그리고 적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 갖고 계신가요? 예, 통영은 천혜의 리아스식 해안과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 해역으로 양식 산업의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식 산업이 발전한 만큼 적조나 고수온, 질병 등의 발생으로 또 어업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육 밀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양식 어장 의무 청소할 수 있게끔 또 나서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 지원 사업의 강력 어장 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조, 고수온 등에 대비해서 양식 수산물 재보험 가입을 더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어민들이 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통영시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FDA죠. 미국 그 식품의약국. 벌써 이제 지정 해역을 정한 게 74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이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이 수산물 수출이 이제 중단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는데요. 어쨌든 수질 관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많은 또 기술과 장비도 이렇게 이제 시연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시책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시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그 청정 해역 관리를 위해서 육상과 해상 오염원의 입체적 차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육상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수, 오수, 분뇨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정화 시설을 거쳐서 바다로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내 지역은 2013년 하수 관거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서 지역과 시내 외곽 지역은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국도비 540억을 투입하여 소규모 마을 단위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남면, 연기마을 등 5개소는 하수 처리장 설치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2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바다와 인접되어 있는 모든 마을에 마을 단위 하수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바다 공중 화장실 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어장, 가두리 양식장, 선박용 이동식 화장실 그 분변을 상시 수거하고 오염 감시원을 고용해서 오염 물질 배출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통영이 이제 수산물 얘기인데요. 이제 통영에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수협이 8개인가 9개인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산재에 많이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 만들어서 파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이 브랜드화 사업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에서 연중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산물이 성수기에 원물 형태로 단순 판매됨으로써 부가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수산물을 생산하고 생산 이후에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수산식품 산업 잠재력을 성장 동력화시킬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해서 수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수산물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가공하고 유통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시대에는 소비자에게 쉽게 각인될 수 있는 브랜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영 수산물의 경쟁력을 위해 상징적인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통영시를 고부가 수산식품 산업 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요즘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자치단체마다 남북 교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한 거제시만 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통영시도 혹시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평화의 물꼬가 트이고 문화, 경제, 정치적인 교류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반도 평화 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례 제정, 재원 확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통영은 유니상이라는 세계적인 음악가를 기리기 위하여 통영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문화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공감대가 큰 유니상 선생님을 주제로 문화 교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수산 양식 기술 분야도 남북 교류 사업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영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시장님 도의원으로 10년 정도 일을 하셨어요. 예.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뭐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도의원 삼선하면서 그 교육사회위원회 6년 동안 있으면서 위원장까지 했고요. 또 기획행정위원회 4년 동안 있었는데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교육사회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그 학교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제가 처음부터 그 교육사위원회 있을 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체육관 없는 학교에 그 체육관을 짓는 사업을 갖다 계속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체육관은 원래 사업비가 이제 용남초등학교 그 사업비로 내려왔었는데 용남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그걸 이제 또 교육청에 다시 반납할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통영 예산인데 왜 교육청에 반납 다시 해야 되냐. 바로 옆에 다른 학교도 체육관 내년에 지어야 되니까 이 사업비를 원평초등학교, 용남면에 같이 있는 학교입니다. 원평초등학교 예산으로 옮겨서 그 원평초등학교 예산을 체육관을 지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영에 그 충무 데파트가 있습니다. 데파트가 화재로 인해서 외벽이 시커멓게 얼려가지고 한 10년 이상 그 안에 사시는 이제 그 밑 1층, 2층은 상가고 그 위에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계신 그 상가 아파트인데 그게 또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재 이후에 10년 이상 그 얼른 그 자국이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외벽 그 보수하는 예산을 그때 도지사한테 그 말씀드려서 그 예산 5억 원을 확보해서 그 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거날 개표 이후에 저도 취재하느라고 옆에서 이제 몇 번을 그 후보자 시절이죠. 내일이면 후보자가 될지 당선자가 될지 낙선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상황에서 제가 한 대여섯 번을 본 것 같습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그 오전 6시까지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표정 변화가 시간별로 심하게 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뭐 표현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심정이 실제로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 처음에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또 새벽에 역전되고 또 계속 그 표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주위에 그때까지 남아있던 내 지지자들한테 조금 위로도 해줘야 되겠고 저도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해서 오히려 많이 차분해지고 오히려 정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막상 확정이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제가 뭐 흥분했다기보다도 주위에서 흥분하니까 같이 덩달아 흥분했던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주위에서 좋아서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통영에 유행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통영말로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요. 아가 시장이지 나가 시장이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 부친의 이 지인들이 이제 축하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부친이 이런 식으로 아들이 시장이지 뭐 내가 시장입니까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각별한 사연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님한테 혹시 그런 말씀 하시는가 아직까지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시는지 아직 저는 확인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아버님이 워낙 그 성품이 조용하시고 또 내성적인 그런 분이시라서 그 당신도 뭐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너무나 조심스럽고요. 전매서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시고 퇴직한 이후에 23년 동안 그중에서 한 22년을 그 아파트 경비일로 하셨습니다. 원래 가정적으로 그렇게 뭐 어려운 형편이 아니시라서 뭐 그런 부분이 너무 부각되는 게 저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워낙 그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런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네. 자, 통영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니까요. 이분들이 아마 통영의 멋진 풍광, 또 뭐 문화, 자연, 예술 다 즐기겠지만 특히나 음식을 즐기시지 않겠습니까? 통영에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시장님께서 특별히 즐겨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잘 먹고 또 통영은 먹거리가 워낙 풍부해서 그리고 싱싱한 수산물도 많아서 뭘 제가 먹으면 이렇게 먹겠습니다. 네. 아침에는 그 서울시장에서 보국을 먹고 네. 점심 때는 싱싱한 해물 뚝배기를 먹고 저녁에는 지인들과 그 통영 다치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뭐 그렇게 네. 볶국 예, 예. 그리고 해물탕, 뚝배기. 해물 뚝배기. 예. 그리고 저녁에는 다찌로 예, 예. 술 한 잔. 예, 예. 예. 관광객들에게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번에는 선거 기간 약속했던 공약들 어떻게 이행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약으로 통영을 수소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수소에너지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에너지인 수소는 자동차, 발전소 등 활용성이 풍부한 미래 에너지입니다. 수소에너지는 사용 후 폐기물이 없는 친환경 신에너지로 세계 각국이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에너지 정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신재생 에너지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는 천연가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통영의 안전가스 기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기지입니다. 안전가스 기지를 활용해서 수소 에너지 생산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수소 에너지가 세계 전체 에너지 수요량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시설을 이미 갖춘 우리 통영은 수소 에너지의 연구센터와 생산 기지로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 시설을 함께 만들면 통영은 그야말로 수소 에너지 산업 메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남부 내륙철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현실화됐을 걸로 실현감이 이제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통영시 자체의 시가지 교통망을 이 KTX와 연계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요. 문제점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 종착역이자 출발점이 거제 사등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통영과 가까운 인근의 고성 역시 지금 역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등과 고성 사이에 불과 지금 얼마 거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영이 지금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통영이 단독으로 또 역사를 또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가 좀 문제가 됩니다. 시가지 교통 체계를 손질하는 것 그리고 또 통영 단독의 역사를 유치하는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자치단체장들이 당선되면 당연히 자기 지역의 그 KTX 역사를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뭐 그제는 종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가 생길 거로 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성하고 통영하고 불과 거리상으로 20km가 채 안 됩니다. 그런 지역에 고성 역사, 통영 역사를 따로 해야 되느냐 하는 국가적으로 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통영과 고성의 중간 지역에 그 역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그 평화라는 그 새 시대와 함께 그 KTX 철도 관광 시대가 열리는데 남북 내륙 철도가 조기 착공되면 더욱 많은 관광객이 통영을 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때문에 남북 내륙 철도와 연계한 또 신교통망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북통영 나들목과 국지도 67호선을 곧장 잇는 가칭 북10만 대로를 만들겠습니다. 남북 내륙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도심 교통 체증 해소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또한 남북 내륙 철도 역사 인근에 또 대행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통영으로 들어오는 곳에 관광객용 주차장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대중교통으로 통영을 또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버스만으로 우리 통영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 제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이제 거제 그리고 고성 그리고 통영
이 같은 민주당 소속 이제 단체장들이 있고 이제 김경수 도지사와는 개별적으로는 그 후보 기간에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내륙철도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만간에 이 네 분이 같이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한다면은 그 좀 어떤 방안을 놓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도지사와 그 자리를 함께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나름대로 통영에서 도지사께 건의할 부분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건의할 때 또 다른 지역하고도 뭐 같이 그 또 부딪히는 것이 있는지 서로 또 상생할 것이 있는지 뭐 그런 거 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수소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약들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통영에너지개발공사 설립 그리고 공공발전소 건설 언급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태양은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은 또 전국 최고 일조량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그 태양광 발전 개발로 또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통영에너지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난개발을 막고 천혜의 자연 환경과 빼어난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또 새로운 볼거리도 만들겠습니다. 그 육지와 큰 섬에는 그 주차장, 공공시설, 또 공유지, 하천변, 뭐 도로변 등의 공모를 통해서 핵심적인 디자인의 공공 태양광 발전 시설도 만들겠습니다. 그 이를 통해 우리 통영의 에너지 자립은 물론이고 또 수익을 만들어서 수익은 시민복지기금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또 바다는 우리 통영의 또 미래입니다.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통영 바다 위에 해상 태양광 발전시설 또 설치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위에는 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상생 프로젝트 연구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또 44개의 그 유인도가 있습니다. 섬마을 학교 등 공공시설과 공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축전 장비를 또 설치해서 전기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전기요금 제로화 섬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에너지는 또 되팔아서 또 수익도 창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공약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이제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개념적으로는 이제 가공에서부터 생산 가공에서부터 유통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고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걸 만들 건지, 그리고 이걸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뭐 조그만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은 다 이제 없애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전부 다 묶어서 어떻게 좀 프로그래밍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 말씀해 주시죠. 어디에 만들 건지는 아직 그 자세히 그 확정적이지는 않고 또 이 수산물 집적과 단지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다른 시설이 다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연구 개발, 그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우리 통영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굴, 멍게, 장어, 멸치 등의 그 전국 단위 수입이 있는 곳입니다. 그 통영의 청정 수산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수산업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 또 기반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또 통영시가 산학년 네트워크를 구출해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수산업을 그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 가능한 그 6차형 산업으로서 키워서 통영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소외 없는 복지와 교육 정책을 펼치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교육과 복지는 그 통영 발전의 그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 시민은 통영 시민이기 때문에 또 행복해야 됩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통해서 그 소외 없는 교육과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중림 신도시의 중학교를 한 개 있으라 하겠습니다. 2000년대 조성한 그 중림 신도시가 지금 인구가 25,000명이 넘었습니다. 중학교가 또 없습니다.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멀리까지 그 통학하고 있습니다. 학교 총량제에 묶여서
중학교를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중학교 한 곳을 그 중임으로 옮기도록 추진하고 또 초중 등은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 그 무상 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통영을 지속 가능한 교육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재능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그 체험 및 학습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진로와 관련된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로 컨설팅을 또 시에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 어르신이 대접받고 사회적 약자가 보장받는 그런 안전한 통영을 만들겠습니다. 또 출산과 육아 걱정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어르신 복지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적극 지원하여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더 촘촘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에서 무덤까지 통영 시민의 삶은 통영시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장영 기자. 네. 자, 취재 기자로 현장에서 통영 시민들을 만나보면 새 시장에게 어떤 것들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통영 시민들도 역시 일자리 좀 늘어달라. 그리고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 그리고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좀 차 몰고 좀 다니게 좀 뭐 교통 문제도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요. 통영은 섬이 많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일정한 이제 고립감을 약간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시장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섬 지역이나 이렇게 그 읍면 순방을 하다 보면은 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업인 피해 보상 뭐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항로 갈등, 이렇게 항로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대화를 하다 보면 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은 좀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인데 좀 시장님께서 발 빠르게 분주하게 좀 많이 다니시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시장님 끝으로 통영시를 앞으로 이렇게 이끌겠다. 각오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자주 뵙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선거 기간 중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제도약하는 통영의 모습을 이제라도 다시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생활 정치를 통해서 시민께 다가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 행복이 먼저인 통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장영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취임사에서 다시 뛰는 통영을 위해 가장 먼저 경제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늘어나는 일자리를 바탕으로 다시 뛰는 통영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MBC 경남에서 마련한 단체장 릴레이 대담 민선 7기 새 희망을 그린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